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의 게임 세상 코너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운영 체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후 콘텐츠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구글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깨기 위해 원스토어와 삼성전자가 도전장을 냈고 해외에서도 탈구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어떤 컨텐츠 분야에서도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삼성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부문과 관련된 그런 전략들 그리고 노력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게임 부문과 관련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총괄하고 있는 IM 부문에 콘텐츠 소싱팀이 꾸려져 있고 소싱팀이 국내 게임사들과 콘텐츠 회사들을 접촉하면서 그 콘텐츠 수급에 나서 있습니다. 토마스 고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상무가 삼성의 게임 수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포트나이트의 사례처럼 갤럭시 폰 이용자가 다른 휴대폰 이용자들보다 먼저 기대작을 즐길 수 있도록 독점 공급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최근 원스토어와 제휴를 맺어서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사가 원하면 갤럭시 앱스 스토어에도 콘텐츠를 연동하게 했는데요. 독점이 아니더라도 콘텐츠 풀을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이제 갤럭시 S10이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핫한 게임을 독점으로 선보일지도 이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최근 삼성전자가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에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이라는 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이언틱은 해리포터를 소재로 하는 증강현실 게임을 지금 개발 중인데요. 양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로 보이는데 만약 성사된다면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될 때 그 해리포터 AR을 독점 게임으로 모셔올 수 있겠죠. 그 갤럭시 노트 매직펜을 게임 즐길 때 그 마법 지팡이처럼 활용하면 딱 제격이 될 만한 게임입니다. 근데 나이언틱은 구글에서 분사한 회사고 구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점. 삼성의 콘텐츠 강화가 구글 중심 콘텐츠 생태계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반면 독점을 전제로 한 국내 업체의 참여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NC소프트가 리니지 M을 출시할 때도 갤럭시 스토어 독점 입점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김택진 대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노트 10을 내놓을 때도 NC나 넥슨, 넷마블 등 우리 유력 게임사들의 주력 신작을 독점으로 공급하길 원할 텐데 이들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구글 마켓보다 갤럭시 앱스 스토어로 선출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갤럭시 시리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탑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마트폰 시리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탑재가 되면 게임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리니지 2M이 그 갤럭시 폰 출시 시기에 맞춰서 선탑재돼서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다른 폰 이용자들은 독점 기간이 끝나는 예를 들어서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까지 이 게임을 접할 수가 없겠죠. 같은 날에 서비스를 시작해도 먼저 레벨업하기 위해 그 자동 사냥 프로그램 돌리고 밤새면서 게임을 하고 유료 아이템 상품 구입하면서 이용자들이 경쟁하는데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시기 자체를 갤럭시 폰 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차별하면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게임사가 구글 눈밖에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리스크고 상장사의 경우 주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이 하나로 뭉쳐서 탄생한 통합마켓 원스토어가 현존하는 토종 앱마켓 중 대표 선수인데요. 이 쟁쟁한 기업들이 손을 잡았는데도 통합마켓의 매출이 구글 플레이 마켓의 매출의 반에 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용자 풀이 이미 구글 플레이 마켓에 집중됐기 때문이죠. 상장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면 초기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가 몇 위까지 오른지를 두고 그야말로 일희일비합니다. 빅마켓에서 톱 랭커로 등극해야 이용자들에게 대세감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돈을 쓰고 순위가 높을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게임이 원스토어로 출시돼서 매출이 발생하면
마켓 수수료가 게임사가 마켓 거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수수료가 20%에 불과합니다. 30%를 받는 구글 플레이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래도 넷마블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출시할 때 원스토어로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마켓별로 분산돼서 구글 플레이 마켓의 집계 순위가 극대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탈구글 선언하고 갤럭시 스토어에 독점 입점하면 구글이 섭섭하다. 오늘만 살고 말 거냐. 해외 진출을 안 할 거냐라고 압력을 넣기 마련이고 이 압력을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넥슨이 피파 온라인 3의 모바일 버전 피파 3M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방안을 한번 타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압력에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보면 근데 북미 이용자들은 그렇다 치고 국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가 이제 앱마켓이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에서 나온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온 걸까요? 예, 초기 스마트폰 시장 선점을 둔 경쟁과 그 역학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열풍이 처음 불 때 삼성전자도 옴니아 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냈죠. 근데 옴니아는 삼성의 자체 운영 체계를 탑재해서 선보인 폰인데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전해서 갤럭시 브랜드를 낼 때는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성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SK텔레콤 이용자는 T스토어를 쓰고 다른 통신사 이용자는 통신사 고유의 대표 앱마켓을 이용했죠. 그런데 갤럭시 폰의 흥행을 기점으로 안드로이드 OS를 장착한 휴대폰이 국내에서 대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본 선탑재되어 있는 구글 앱마켓 이용도 함께 보편화됐습니다. 스마트폰 개화기였던 당시에는 북미 시장의 콘텐츠도 함께 담긴 구글 마켓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였고 점차 이통삼사의 앱마켓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태계가 거의 이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그래도 좀 이런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 국내 이통사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장악하면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봤을 텐데요. 이제 운영 체계를 장악한 구글이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그 매출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양지로 OS를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니 우리 국내 업체들이 덜컥 받아들였는데 구글의 앱마켓을 통해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총 매출이 5조 원가량이 될 만큼 급성장한 것이죠. 물론 이 매출 중 게이머의 비중이 그야말로 절대적이고요.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지금보다 더 많이 파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팔고 있고 임계점에 다다랐으니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콘텐츠 생태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스마트폰 시장 말씀드리다 보면 드리는 것이 이제 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하드웨어를 더 많이 팔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 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보니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시장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뭐 지금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꾸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또 정말로 이제 탈구글을 선언한 기업이 있다면 가장 유력한 기업은 당장 어디가 있어 보입니까? 탈국을 선언하기는 쉽진 않은데 만약 선언한 기업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NC소프트가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리니지 시리즈는 워낙 이용자들의 그 결집력이 탄탄하고 플랫폼이 어디가 되든 찾아가서 게임을 할 만한 게임이고요. 예를 들어서 NC소프트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남에게 수수료 떼주지 않고 이 관련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겠다면서 자체 플랫폼을 구성해 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글이 오늘만 살고 말 거냐 하고 압력을 넣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버틸 만한 맷집이 NC소프트에게는 있고 해외 진출을 안 할 거냐라고 압박하면 우리 리니지 시리즈 어차피 해외에서 잘 안 팔려라고 받아치는 것도 가능한 회사죠. 물론 그 주력작 리니지 2M으로 그런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IP로 만드는 모바일 게임 신작 3종 중 하나 정도는 다른 마켓에 내거나 자체 출시를 하는 시험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탈구글을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선언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취재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시도에 국내 업체들이 호응하기는 쉽진 않을 텐데요. 앞서 나이언틱의 사례를 말씀드렸듯 해외 콘텐츠 강자와 제휴해서 먼저 분위기를 달고서 갤럭시 앱스 괜찮은데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독점 콘텐츠에는 보다 파격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갤럭시 앱스 마켓의 경우 일반 개발사는 30%를 삼성전자에 수수료로 내야 되고 파트너 개발사는 20%를 삼성전자에 내야 됩니다.
에픽 게임즈나 밸브, 원스토어 등이 수수료를 20% 이하로 낮추면서 이미 가격 파괴 경쟁에 나섰는데요. 이런 저변의 상황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책정한 수수료가 다소 높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세계 최고 휴대폰에 선탑재에서 독점 입점시켜주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콘텐츠 업체에게는 혜택이라기보다 리스크가 되고 부담이 되는 측면이 사실 더 큽니다. 구글이 리니지2 레볼루션을 넷마블과 함께 출시할 때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 일부를 상당 부분 할애하면서 넷마블을 도와준 것처럼 삼성도 게임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게 할 만한 당근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